이거 괜찮니? 됐어. 우리야 핸드폰 얼른 내자. 지금 영상을 다 찍혔거든요. 내가 코드민치 하자. 야, 원래 이게 한경씨가 나머지 정도 마무리 파트라 거기 하는 게 나도 좀 더 편한데 어제 애들 해보니까 공수2가 너무 흐지부지 되는 것 같더라고. 공수2 먼저 하자. 공수2 장비가 되게 많아. 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가 잠깐만. 개념이랍시고 되게 많이 써놨어. 되게 많이 써놨는데 너희가 많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잘 들어봐. 그 와중에 너희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봐.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최소한 3가지 형태 정도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형태로도 볼 거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도 볼 거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형태로도 볼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문제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결을 하려면 이런 형태들을 다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인 거지.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얘부터 보면은 얘는 직선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불러? 야, 참 어려운 얘기한다. y는 Y에 대한 방정식. 그렇지. 1차 함수라고도 부르지. 얘는 함수야. 얘는 뭐라고 부를까? 표준형.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됐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1차 함수라고도 부르고. 됐어? 그럼 얘랑 얘 차이는 뭐야? 넘긴 거? 처음에 작성 방법. 그러니까 넘긴 거? 목적. 뭐 목적도 다르지. 아무튼 얘랑 얘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얘가 좀 부족해. 얘는 다 되는데 얘는 좀 부족해. 뭔 소리냐면 얘들아 너희 이거 가지고 x는 3. 얘들아 x는 3이 직선이니? 네. x는 3 이렇게 그으면 직선이지. 네. 얘로 이걸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는 x는 3 같은 거 충분히 표현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도 필요한 거고 얘는 왜 필요한 거야? 절편. 뭐야? x 절편이 누구? A. y 절편이 b. 그래 절편을 알면 식을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저렇게 된 식을 보고 니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하지만 않으면 돼. 얘를 굳이 얘로 바꾸는 미친 짓만 안 하면 돼. 그냥 어차피 이거 가지고 절편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됐어? 그리고 이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거기 밑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요약된 건 뭐야?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사실 얘 무슨 형 써놓은 거는 내가 지어낸 거라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 여기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중에 표준형이 대체로 조금 더 편해 보여. 그리고 표준형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배워왔고 왜 그러냐면 표준형이 이 도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어? 기울기랑 y절편 이런 애들이 가장 중요하지. 근데 얘는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얘는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얘를 굳이 바꿔야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떠한 쓸모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번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 어디다 써? 방금 연립할 했지? 때, 거리할 때, 연립할 그치? 때. 이러한 직선 표현할 때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그 연립할 때 저것도 좋은 표현이야.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런 거 할 때도 얘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꽤나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얘가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더라도 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너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 내가 오늘 무슨 부탁을 할 거냐면 얘들아 제발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이거를 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이거를 풀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굳이 얘로 바꿀 필요는 없어. 너희가 이건 절대 안 하거든? 이건 절대 안 하는데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 근데 이제 굳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자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로 공부해야 될 것들을 공부를 좀 하자고. 그런 얘기인 거야. 됐어? 그 좀 제발 계속 이거 바꾸는 거 막 하면 안 돼. 이거 바꾸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걸로 보면 되게 예쁜 건데 굳이 바꿔서 막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3 이런 걸 보고 싶어 해. 그거 변태지. 그런 짓 하지 마. 알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얘 가지고 공부할 거는 얘 가지고 공부를 해주고. 그럼 다시 한번 표준형은 뭐라고? 그 도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형태가 표준형인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거 알아.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이게 몇 차 함수? 2차 얘가 무슨 형? 표준형 얘가 무슨 형? 일반 됐지. 됐어? 그러니까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게 표준형.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저런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너희가 직선을 구할 때는 뭐가 두 개가 필요해? 우리 직선 구하려면 뭐 두 개 필요해? 정석이 그치, 그렇게 대답하길 바랬는데 그거 아니야. 조건 두 개야. 왜냐면은 점 두 개도 조건 두 개지. 근데 우리가 기울기랑 점 알아도 되잖아. 그치, 그것도 조건 두 개지. 점 하나 알고 Y자 그 점이랑 직선 사이, 어떤 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알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그럼 어떻게 세울 거야? y는 스몰 m 하고 x-3 더하기 4 이렇게 세우겠지. 이렇게 세우겠지? 그럼 이렇게 세우고 나서 뭐 할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제 m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 여기 뭐 마이너스 1,2와 얘 사이의 거리가 3이다. 그런 게 주어져 있어. 그럼 뭘 쓰면 돼? 정말 직선 그렇지, 정말 직선의 거리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직선의 식을 작성을 하거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럼 조건 몇 개 찾으면 돼? 이것도? 2개 찾으면 돼. 내가 조건에 계속 집착을 하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문제가 모든 게 다 유형어가 될 수는 없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미정계수가 몇 개인지, 그럼 내가 필요한 조건이 몇 개인지 그걸 세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엄청 나와. 근데 이거 연습을 언제쯤에서야 시킬 수 있냐면 고3에서야 시킬 수 있어. 고3 때는 문제가 그렇게 풀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리거든. 근데 너넨 2년 빨리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지면 돼.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직선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얘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너희한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내가 추가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줄게. 너희가 좀 많이 잘 받아들인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할게. 그럼 이렇게 하고 뭐 다루냐면 여기서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한별아,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현재는 하고 아니, 나는 단어에 집착하잖아. 얘들아, 위치관계가 뭐야? 만난다 안 만난다 제발아. 만난다 안 만난다야 위치관계가. 얘네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지. 그럼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처음에 뭐가 있어? 평행하다 일치한다부터 하자. 일치한다를 y는 mx 더하기 n 기준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안 쓸게.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상태로는 어떻게 표현해?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은 c분의 c 프라임. abc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지? 이게 일치한다. 다음 두 번째 평행. 평행이라는 거 y는 mx 더하기 n 기준으로는 뭐야? 그냥 기울기가 같고 뭐는 다르다야? y절편은 다르다. 그치?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는 여기가 다르다. 이렇게 쳐주면 되지.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이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근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 형태만 줘도 너희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는 그릴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 이런 거 그래프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래. 그냥 몇 사분면 지나는지가 궁금하니까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래. 그럼 적표평면 이렇게 그려.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될 건 뭐야? 기울기랑 절편 정도지. 그럼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A랑 B. 절편 확인할 수 있는 애가 B랑 C지. 그 절편 중에서도 Y절편. 그럼 A랑 B의 부호를 따져보면은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기울기가 양수계 음수계? 음수. 그 다음 얘네 둘은 부호가 같으니까 Y절편은 양수계 음수계? 양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Y절편 양수고 기울기 음수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어디를 안 지나? 3, 4분면을 안 지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굳이 내가 y는 mx 더하기 n폴로 바꾸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럼 세 번째, 만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다르지. 그래서 만난다 라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는데 만나는 것 중에서도 수직이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y는 mx 더하기 n에서 수직이다 라는 조건은 어떻게 써?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사용을 하지. 그럼 그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는 뭘 쓰냐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0 얘를 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쓰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이거야. 예를 들면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똑같다야? 여기까지가 똑같다지. 그래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 더하기 뭐 c는 0? 이렇게 작성을 하겠지. 그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을 하자. x-2y 더하기 k는 0 이렇게 작성을 하자. 어떤 차이야? 얘랑 비교를 해봐. 이 부분만 좀 비교를 해봐. xy 개수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 곱한 거랑 얘 곱하면 더하면 딱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의 얘랑 이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얼만큼을 쓰고 시작하면 돼? 앞에 요만큼을 이제 쓰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m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mi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그 두 직선 보자마자 뭘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직선은 수직이다를 캐치를 해야 돼. 자연스럽게 뭘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m이랑 1, 여기는 1이랑 마이너스 m. 그러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이 0이니까 얘네들은 수직이다. 이렇게 캐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직인 조건이 중요하잖아.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너희한테 외심을 찾으래. 외심을 찾으라 그러는데 뭐 외심 또는 내심을 찾으라 맞지 외심. 외심을 찾으라 그러는데 외심 찾는 방법 굉장히 불편했지. 그치? 근데 어떤 삼각형의 외심을 찾기 좀 편했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찾기 좀 편했으니까 수직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너희가 직각삼각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정도도 잘 익혀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말고 이제 세 직선 또는 네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러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중에 세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얘기를 할 텐데 걔네들 결국 만난다 안 만난다거든? 근데 얘네들은 만난다 안 만난다로 표현을 주지 않아. 뭐냐면 예를 들면 세 직선이 있어. 세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야? 평행하거나 봐봐. 원래 세 개는 세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야? 현장에서 만나는 거 두 개나 뭐야. 평행. 이렇게, 그치? 한 쌍만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쌍이다 평행하거나 완전히 일치하거나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 뭘 체크해야 돼? 기울기. 요만큼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만큼 체크하는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기울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선 기울기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기울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두 직선의 교점을 다른 하나가 지난다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세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뭘 이용해서 준다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주고 또 뭐라고도 주냐면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냐 이걸로 줄 거야. 얘들아 이 그림은 평면이 몇 개로 분할돼? 7개, 얘는 6개, 얘는 4개, 얘는 6개. 됐어? 그래서 세 직선이 있는데 세 직선이 평면을 4개로 나누도록 하면은 세 직선이 어떻다는 얘기야? 요렇다는 얘기야. 6개로 나누도록 이면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면 그치? 한 쌍만. 한 쌍만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세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삼각형을 이루냐 안 이루냐 이런 표현으로 줄 거고 또는 평면을 몇 개의 평면으로 분할하냐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이제 뭐 네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5개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같은 건 예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냥 그 정도.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이제 위치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두 직선이 기본적으로 만나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두 직선에 뭘 구할 거냐면 교점을 구할 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봐봐. 너희 문제를 읽다가 어떠한 두 직선이 있고, 그러니까 두 직선이라는 게 판단이 서겠지. 그 두 직선이 있고 그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프라임 0. 반드시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주는 게 좋아. 근데 너희는 뭘 하고 있을 거냐면 얘랑 얘랑 교점 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교점 구해서 교점 구하면 한 점 나오니까 y는 m, x 마이너스 뭐시기 더하기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문제 풀어줘도 돼. 문제 풀어줘도 되는데 그렇게 풀다가 이제 계산량이 방대해지는 경우가 나와. 근데 이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너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고 무슨 아니 두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K가 안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막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내가 너희한테 결론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뒤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할 거야. 내가 방금 그러고 얘기를 했지? 무수히 많다고? 그치?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건 K가 왜 들어가요? K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봐봐 K에다 아무 숫자나 다 넣어. 그럼 얘가 직선이 되겠지? 직선이 되겠지? 왜 직선이 돼? 이것도 아까 얘기했어. 얘들아 봐봐. 얘가 왜 직선이 돼? 정리를 해봐. 몇 x야? 얘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k a 프라임 x 더하기 b 더하기 k b 프라임 y 더하기 c 더하기 k c 프라임은 0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일 수밖에 없어. 됐어? 직선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k로 묶었기 때문에 얘는 k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지. 또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를 k로 묶었을 때 얘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이 등식은 무슨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라는 거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야? 얘네들의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만족시키는 거야. 얘네들의 교점이 만약에 뭐 1,2라 그러면 1,2는 항상 만족시키는 식이지. 근데 그게 하필 직선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한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너희가 이것도 알아야 돼.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을 하지. 이렇게 작성을 하지. 됐어? 그럼 너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들아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나왔을 때 문제식에서 이렇게 식이 나오면 너희가 뭐라고 판단을 해야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또 하나 추가. 얘를 변형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얘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 예를 들면 k-1x 더하기 2k 플러스 1y 더하기 k 빼기 3은 0.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도 어떠한 직선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몇 가지 형태로 주어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거야. 그럼 두 가지 형태로 주어졌을 때 너희가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거기까지 해야 이제 수월해.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는 표현을 못해. 누굴 표현을 못하냐면 K로 묶여있는 얘를 표현을 못해.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는 얘가 K 하나가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였어. 이렇게. 이렇게 M과 N으로 두 개로 묶여 있었거든? 두 개로 묶여 있었거든?
그럼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m값과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이 되겠지. 항상 직선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상태면은 요 직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n값이 1이고 m값이 몇이면 돼? 0이면 되지. 그러니까 m값이 0이고 n값이 1이면 되지. 그럼 요 직선을 표현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짓을 한가? 양변을 m으로 나눠서 여기가 뭐가 돼? m분의 n이 된 거고 얘를 뭐로 둔 거야? k로 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직선을 표현하려면 m값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근데 m으로 나눴는데 m값이 0일 수 있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m이 0인 경우가 안 돼서 k값에 관계없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구만 표현을 할 수 없게 된 거야? 얘만 표현을 할 수 없게 된 거야. 왜 얘만 표현을 할 수 없게 됐는지까지는 너희는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누군가가 또 궁금해 할 거니까 얘기는 하는데, 다시 원래는 미지수가 2개였어. 원래는 미지수가 2개였는데 어차피 내가 요 직선 표현하는 거 하나만 포기하면은 k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쓴 거야. 오케이? 저 직선 하나 포기하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요 직선은 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EX 뭐 이렇게 되고, 얘는 뭐라고? K값에 관계없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럼 이제 요 직선을 못 지나 그런 게 아니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 y는 3분의 1 x 플러스 2와 평행할 수 있다.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요 직선은 얘랑 평행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 절대 안 되죠. 왜 절대 안 돼? 절대까지야? 봐봐, 얘들아,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절대 안 돼.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를 돌려 말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을 하는데 누군 표현을 못한다고? 얘는 표현을 못한다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얘는 하필 기울기가 몇이야? 3분의 1. 그치? 기울기가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 어디 갔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은 하나야? 하나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은 하나밖에 없지. 근데 그게 하필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3분의 1 x 더하기 2랑 평행할 수 있냐고. 절대 없어.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을 만들 수가 없다고. 됐어?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 건 하나야? 유일하다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결정되면 그 직선은 유일하다고. 근데 하필 이제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 중에는 기울기가 몇이 되는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3분의 1인 애가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할 거야. 얘랑 이제 평행할 수 있냐 없냐로. 됐어? 그래서 뭐 없다? 뭐 그런 얘기. 야, 이거 여름방학 때도 할 거야. 지금도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이거는 주택 난이도도 좀 공수투는 주택 난이도도 좀 맞추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처참해 좀.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다음에 혹시 이렇게 기억이 날 수도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 봐. 위치관계 한번 얘기했다고 아까 우리 위치관계가 뭐라고? 접한다. 너 아까 대답 어떻게 한 거야? 도와가 네가 알려준 거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 거 아.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기 내가 간절하게 뭐라고 써놨어? 뭐 간절함이 안 느껴지니? 보이지? 2다? 2다가 찢어지는 거. 아니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 줄래? 제발 외우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고3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쓰는 공식이야. 제발 외워.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 여기 위에 x1, y1이 있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래. 근데 사실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그러기 좀 그래.
얘들아, 이건 뭐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정과 직선사의 거리. 이것도 정과 직선사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좀 멀리. 그렇지, 좀 멀긴 한데 그럼 얘도 표현할 수 그러니까 얘도 정과 직선사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 얘는 정과 직선 사이의 최소의 최단 거리, 그렇지. 최단 거리 또는 수직 거리야. 무슨 소리냐면 아,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할 거야. 요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과 요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 그걸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한테 사실 이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 거야. 2x 더하기 y-3은 0과 뭐 예를 들면 4,3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러면 이제 너 이거 쉬운 문제지. 이거 쉬운 문제지. 근데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거야. 4,3에서 2x 더하기 y-3은 0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똑같은 건 쉬운데요. 똑같은 거지. 근데 너희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구하고 있겠지. 안 그럴 것 같아? 진짜 학교 시험에서 한 3번, 4번쯤에 나오거든? 근데 이걸 구하고 있느라 말릴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지금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분명히 텍스트, 개념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자꾸 막 뒤집거나 다르게 꼬아놓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요 단원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나가야 돼, 요 단원을 잘 하려면. 야, 단순히 개념 자체를 니네가 이해를 못하겠냐? 야, 니네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한 번 듣고 얘기를 이해를 못해? 그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점과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공식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고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절대값 ax1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한 거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 그럼 추가적으로 거기 밑에 뭐가 써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면 얘랑 평행하니까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d는 0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두 직선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그럼 이제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역을 잡았으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하는데 얘도 이제 공식이 있어. 어디까지 똑같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우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 위에는 더 쉬워. c-d. 절대값은 꼭 써주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수출을 해서 알겠지만 이 거리라는 건 항상 무슨 값이야? 미분 양수값.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점과 어떠한 함수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점에서 점이래. 어떠한 직선과 어떠한 직선과 어떠한 곡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를 빼준 다음에 항상 뭘 씌웠어야 돼? 절대값을 씌워줬어야 돼. 그래서 이제 거리라는 건 지금부터 항상 양수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고. 이 새끼야? 아니다. 너무 집중 잘 해가지고 시간이 안 나. 그치? 시간이 엄청 많아. 시간이 안 간다고? 갔는데? 우리는 아직 한 6시간 정도가 남아서 그건 아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 다른 애들이 지금 금세 이따 가는데 이거 괜찮아. 성우는 뭐해? 너 이거 시켰어. 그래. 오늘 둘이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럼 채아 쌩쌩해. 채아 얘 계속 졸아.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거 자취해방 정식. 근데 얘들아 혹시 도형해방 정식은 알아 너희? 네. 얘 무서워? 아니요. 같은 말인데? 겁쟁이들 자체형식은 달라요. 똑같아. 자취해방 정식은 도형해방 정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취해방 정식을 구하라는 건 결국 어떤 도형을 구하라는 거고, 도형해방 정식이라는 건 뭘로 표현이 되냐면 x랑 y가 포함된 등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맞잖아. 얘들아 직선해방 정식 그려봐. 구해봐. 하면 y는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할 거잖아. x랑 y가 포함된 등식이잖아. 얘들아 원해방 정식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거 있잖아.
xy가 포함된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xy가 포함된 등식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무서워할 필요 없이 너희가 뭘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항상? xy에 대한 그렇지 등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xy에 대한 등식을 구할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점 p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 점 p가 움직이는 점을 내가 다 쫓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xy에 대한 등식을 만들 거니까 이 점을 항상 x, y라고 설정을 해야 돼.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a가 2, 1이야. 그러면 점 q가 있는데 점 q는 y는 3x 플러스 4 위의 점이래. 그때 점 p의 자취를 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너가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요 직선 위의 점 q라고 하면 여기는 a, b라고 설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점, 내가 구해야 될 점은 x, y, 지나가는 점은 a, b. 근데 이거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문제집에서 이걸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럴 땐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해? 그 x 치고 거기 아니면 찢어버리고 다시 쓰면 돼. 찢어버리면 다시 못 쓰니까 x 치고 다시 쓰면 돼. 됐어?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xy에 대한 등식을 얻어내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럼 이제 무언가를 뭘 줄 거냐면 봐봐. 내가 요 점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 얘가 여기 위에 점이래. 그럼 내가 뭘 쓸 수 있어? b는 3a 더하기 4지. 뭐가 나왔어 지금? 등식 하나가 나왔지. 근데 나는 a랑 b에 대한 등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지. 나는 x랑 y에 대한 등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를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x랑 y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거기서 조건을 줄 거야. a를 x로 바꿀 수 있게끔 b를 y로 바꿀 수 있게끔 조건을 줄 거야. 예를 들면 요 p가 a랑 q의 중점이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조건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EX는 뭐라고 쓸 거니? 아니 EX는 이라고 쓰자. EX는 뭐라고 쓸 거야? 그래 A 플러스 2. EY는 플러스 A. 뭐라고? A 플러스 1. 그러면 A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A 플러스 2x 빼기 2. EX 빼기 2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2y 2Y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A 자리에 2x 빼기 2 집어넣고 B 자리에 2y 빼기 1 집어넣으면 2y 빼기 1은 3배에 2x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뭐냐면 그냥 기계처럼 구하면 돼. 구하려는 자취 x, y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점이 주어질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든지 어떤 원 위에 있다든지 그러한 점은 무조건 a, b라고 하고 거기에다 뭘 해? 대입해서 이렇게 a, b에 대한 등식을 만들지.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저 등식을 x, y에 대한 등식으로 바꿀 거니까 분명히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거야. 어떤 조건? a를 x로 바꿀 수 있고 b를 y로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공수 2에서는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만 할 줄 알아도 돼. 근데 너희가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분명히 기하를 배울 거야. 그럼 기하를 배울 때는 뭘 요구를 하냐면 너희가 직접 자취를 예측하도록 요구를 해. 만약에 예측을 못하면 수식으로 못 써. 그러니까 모두 연습을 해야 돼. 예측 가능한 거는 예측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오케이? 그럼 얘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이 아니라 얘는 이런 거지. 봐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위에 점 Q가 있대. 여기에 2, 1이 이렇게 있대. 근데 P는 뭐래? 얘네들의 무슨 점이래? 중점이래. 그럼 자취들을 다 구해봐. 어떻게? 원이 나와요. 원 안 나와요? 이렇게 연결해서 얘 무슨 점? 중점 하나 찍고 여기 뭐 아무렇게나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중점 하나 찍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서 중점 하나 찍고 이러니까 뭐 나올 것 같아? 평행한. 그치 얘랑 평행한 직선 나올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됐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얘가 y는 3x 플러스 4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그으면 얘는 뭐야? y는 일단은 얘랑 평행하게 그으면 y는 3x 마이너스 5. 야 그러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중간쯤이니까 y는 3x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6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도 해보고 오케이? 예측해볼 때는 뭐 해봐야 돼 진짜로 일일이 다 해보는데 몇 개만 해보면 너희가 자취가 대충 보이지. 이렇게 봤더니 약간 동그래져 가는 것 같아. 그럼 뭐겠어? 원일 수도 있고 뭐 이차함수일 수도 있고. 근데 절대 안 구부러져. 그럼 뭐야 그냥 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할 줄 아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뭔 얘기하려고 이걸 한 거냐면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저번에 얘기를 했지. 근데 내심은 어떻게 구해? 얘들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심의 정의가 뭐야? 가게 이등분선의 중점. 교점. 약간의 보완은 필요한데 야 장난 아닌데? 근데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뭐라 그래서? 중심. 오, 야, 그거까지 기억한다고? 중심의 제대로 배웠네. 아무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서 우리가 결국 요 좌표평면에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요 직선 다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제 x축의 평행한 것처럼 그렸지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그때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서 뭘 구하면 돼?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뭐라고? 내심이라고? 그럼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결국?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그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면은 얘 또한 뭐야? 자취야. 그러니까 결국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선 위에 임의한 점을 뭐라고 둬야 되겠어? x, y라고 두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각이 이등분 됐잖아.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안 그래 보이지만 같겠지. 그걸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예를 들면 EX 2x-y 더하기 3은 0이 있고 여기가 5x-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씨 3x로 하자.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어. 그럼 두 직선이 있을 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각이 요각도 있지만 요각도 있지. 그러니까 사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겠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치.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수직이지. 근데 직관이 안 돼. 그럼 그냥 무슨 표시 해주면 돼? 각 표시 이렇게 해주면 얘가 평각이니까 동그라미 2개 x 2개 하면은 180도니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하면 90도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요 두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나 여기서 두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나 그 길이들은 어떻다야? 같다지.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임의한 점을 x, y라고 두고 난 뭘 쓰면 돼? 요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를 쓰면 돼? 같다를 쓰면 되지. 그 같다를 쓰면 뭐가 나온다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그럼 같다를 한번 써보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90분의 절대값 3x-y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두자고? 같다라고 둘 거지. 그럼 그리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해? 뭐 일단 얘랑 얘는 약분한다 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루트 2가 곱해져 있다 쳐. 그럼 이거 처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이거야. 얘들아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대. 이거 어떻게 처리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 A는 B거나 마이너스 B거나. 그렇지. A는 B 또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 3x-y 더하기 1이랑 뭐랑 같다? 루트 2배 2x-y 더하기 3이랑 같다. 두 번째 3x-y 더하기 1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루트 2배에 2x-y 더하기 3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와?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요 직선의 방정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야, 얘네가 수직이야. 기본적으로 수직이야. 수직이면 기울기가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반드시 뭐겠어? 음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두 개 중에 기울기가 어떤 애를 고르면 돼? 양수인 애를 고르면 돼. 기울기가 양수인 거 y는 mx 더하기 n꼴로 바꿔서 구하자고? 아니, 이 상태로 뭘 판단하면 돼? 얘랑 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너희가 구해주면 돼. 그치? 이씨, 뭐가 더 남았나? 아씨.
엉망적인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긴 해. 각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 아니야 기울기. 거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울기와 닮음이랑 각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와 닮음은 뭐냐면 그냥 거기는 좀 어렵게 말이 써져 있어. 내가 그 그림 그리기 싫어서 말로 표현하려다가 약간 조진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 기울기와 닮음은 그냥 이런 내용이야.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거든. 얘를 내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거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점을 선택을 할 건데 두 점을 x축에 두 점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뭐 한 점은 x축 위의 점, 한 점은 이 직선 위의 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 됐어? 거기가 그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x축 위의 점을 선택을 했다면 걔는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만약에 직선 위의 점을 선택을 했다면 x축 위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 얘랑 얘가 닮은 게 보이지? 닮은 게 보이지? 그럼 그때 각각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는 어떻게 쓰자는 거냐면 1대 m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자라는 거야. 이게 왜 성립해? 야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1이면 당연히 이 길이는 m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피타 쓰면 여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냐면 만약에 여기 길이가 2야. 너희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2에다 뭐 곱하면 돼? 빗변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윗변으로 내려온 거지. 그럼 뭘 곱하면 돼?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지. 왜냐면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로 나누고 얘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2에다가 뭐 곱하면 돼? 루트 m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뭐 곱하면 돼? m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문제를 풀다가. 알겠지?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필요해. 왜 필요한지는 내가 마지막 줄에서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아니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단원이 아무래도 평면좌표 단원이잖아. 평면좌표 단원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들을 좌표평면 위로 가져와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 좌표평면에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어떠한 성질들을 알아내고자 일로 갖고 온 거지. 그치? 그럼 그 이전의 것들은 굳이 좌표평면 위로 끌고 올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좌표평면 위로 끌고 와서 풀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야. 또는 좌표평면 위에 올라가져 있는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좌표평면만 이용해서 풀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도형들의 성질이 있다면 야 이것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삼각비 아니야 결국? 그치? 삼각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배운 도형들의 성질이 있다면 도형들의 성질을 적용을 해보고 또 만약에 그 도형들의 성질만을 이용을 하기에는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그럴 때는 모두 이용을 하고 좌표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연습을 해야지.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 야 얘들아 여기 평면좌표 단원이니까 다 좌표 써서 문제 풀어. 그럼 편협한 생각이지. 야, 왜냐면은 우리가 너희 어렸을 때는 종이 자를 때 가위만 쓰게 했지. 위험하다고, 칼 위험하다고.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아무튼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야 그럼 앞으로 칼만 쓸 거야? 종이 자를 때? 난 가위가 편하면 가위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필요한 걸 써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성질도 중학교 때 많이 쓰는 거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좌표평면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지 무조건 다 좌표에다가 때려놓고 문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야. 도형 문제가 나왔어. 그럼 상황 이해를 하느라 그림을 그렸지. 그럼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가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좌표계를 도입을 하자라는 거야.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는 좌표계 도입을 하다가 도형의 성질이 보여. 그럼 그때는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얘기야. 한쪽에만 뭐 몰빵해서 이걸로만 풀겠다 안 돼. 그러니까 너희 막 수식만 좋아해서 다 수식으로 풀다 보면은 어떻게 돼 이 단원에서는? 그치?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망해. 50분 동안 문제 절반밖에 못 풀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어찌됐든. 마지막 개념 설명은 마지막.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저거 어렵지 않아? 사각형부터 할 거야.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 얘들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날까? 중점. 아, 중점 아니고 대각선에. 대각선에 마주보는 중점. 대각선의 중점 말고. 그죠. 대각선의 교점. 어제 강민이도 자꾸 중점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했는데. 중점. 대각선의 무슨 점? 그죠. 그래, 교점. 너 아까 뭐라 그랬잖아, 우리한테. 대각선의 교점. 자, 그러면은 삼각형. 이건 좀 어려워. 삼각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떤 거냐면 그 직선이 아니 기다려봐.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돼.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반드시? 중점 좀 밑변에 밑변에 중점. 그치,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지나면은 반드시 2등분이 되지. 그럼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삼각형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2등분을 한대. 그럼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날까? 외심. 아니야. 내심. 아니야. 그럼 뭐 남았어? 장심. 무게중심도 아니야? 방심. 몰라? 아무것도 안 지나? 우연히 지날 수는 있어? 아니, 안 지난다고. 안 지나.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얘는 이제 우리가 한 꼭지점을 지나면은 판단하기가 쉽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 그럼 우리가 뭐부터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걔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부터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다시.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우리가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그 직선이 삼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부터 체크를 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안 지나. 지나는 경우는 너무 쉽지? 근데 만약에 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야.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너희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물어볼게. 왜 고개를 쳐? 얘들아, 내가 지금 삼각형을 예쁘게 깔기는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삼각형이 세 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너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직사각형 빼요. 그치? 네. 얘들 알아들었지? 그렇게 하면 돼. 네모 그려가지고 세모 색이 딱 빼면.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삼각형 2개 빼지. 오. 야, 씨, 우리 항상 이것만 했는데, 그치? 이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그치? 괜찮아. 이거 이 사각형에서 3개 빼도 돼. 근데 이제 뭐 사다리꼴에서 2개를 빼도 되고, 그거 말고 방금 배운 건 어떻게 활용해? 직선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배운 거 활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세 점을 알거든? 그럼 하나 밑변으로 잡고 뭐 구하면 돼? 높이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 그러니까 뒤에 오늘 문제 풀 거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넓이 구할 때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뚝 반으로 잘라봐. 그러면 내가 여기의 좌표를 알파, 여기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고 요 길이를 쉽게 L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고 쳐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왜 그렇게 되냐면 원리는 그냥 이래.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 혹시 등적 변형이라고 들어봤니? 네. 같은 거 하면 돼요. 한번 봐봐.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이 삼각형이랑 이 흰색 삼각형이랑 넓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랑 뭐랑 똑같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똑같잖아. 내가 원래 구하려던 삼각형은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지. 이 삼각형은 L이 높이지. 밑변 길이는 뭐야? B-A.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쓸모가 있는 날도 올 거야. 매번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게 유리한 날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알아두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너희가 삼각형 세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다지. 그럼 그때 요게 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요 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무슨 점? 교점.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무슨 점? 교점. 그럼 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불편하게 풀기는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 직선 중에 한 직선을 뭐로 주겠어?
X축으로 주던가 Y축으로 주겠지. 조금은 친절하게 계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가 내가 할 얘기의 전부고 쉬는 시간은 아니고 시간이 애매하니까 문제를 조금 더 풀다가 쉬는 시간을 하자. 갔다. 아니 근데 1시간도 안 하고 쉬는 시간 하긴 좀 그래. 나는 여러 번 끊고 싶거든 사실. 그래도 되나. 얘들아 그 길게 하고 10분 쉬는 게 나아 짧게 하고 5분 쉬는 게 나아. 길게 하고 길게 근데 나는 짧게 5분이 더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 좀더 많이 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야 너희 왜 학교 수업은 50분 하는데 우리는 막 왜 2시간씩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너희 학교에서의 너희와 학원에서의 너희는 달라?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난 지금 흐름이 끊겼다고 설명 다 했어. 아 그럼 좀 그 다음 흐름은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가겠어. 흐름 바뀔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얘들아 짧게 5분 쉬었다가 하자. 50분까지 들어와.